예,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좀 느긋하게 해볼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 어제의 미국 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일의 코스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 하고, 또 한 개는 그 이후로의 장에 대해서 찍기를 하나 볼락하니까 그거는 깁니다.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지점은 찍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걸 잘 감안해 넣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의 그 나스닥이 한 1%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제 엔비디아가 한 7% 정도의 상승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7% 상승했는 거는 중동에서 그러니까 AI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래 그림이 나와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덩달아 갖고 많은 반도체주들이 같이 올라가 붙는 거라.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2.87%, 3% 정도 상승을 했죠. 그 정도면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AI 반도체 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반도체 주들이 좋을 거야, 이런 쪽에 배팅을 하면서, 어제 그전에는 엔비디아하고 좀 많이 깔아앉았는데 갑자기 또 막 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미국 장은 반도체의 날이었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담을 한마디 하면, 턴이 어제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뒤지도록 산다, 삼성전자 단타 계좌가 50% 이상으로 돌파했다, 승부 들어간다,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승부 들어가는 걸 왜 알고, 귀신같이 제가 반도체 주를 샀는 걸 왜 알고, 미국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네요. 기분 좋네.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제가 이전부터 산업의 쌀이라 하죠. 그래서 실제로 AI나 자동차나 또는 2차 전지조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반도체 종목은 안 올라간다. 그거 이상한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 특히 삼성전자는 이렇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부터 점점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반도체 종목을 승부를 들어갔거든, 어제. 그래서 되게 기분 좋다는 것과, 내일부터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AI 종목이나 반도체 종목들이 또 테마를 이루겠죠. 저는 뭐 사놨으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왜 됐든 간에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7% 상승과 필라델피아 3% 정도의 상승을 함으로써 주식이 굉장히 폭등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했는 반도체의 날이었다,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반도체 가지신 분들은 좋겠네. 자, 이 뒤로는 현 시점, 자, 끝입니다. 참고해서 끝. 예, 이 뒤로는 8월 이후에 올해의 12월 또는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장을 예측이 아니고 찍기를 하나 볼락해요. 찍기. 뭐 예측일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나스닥이 11,000 안팎 그까지 저점을 찍고 지금 거의 14,000에 올라와 있죠.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정도가 후반기 지금부터 기간 동안에는 그 정도 모멘텀은 없다고 턴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 나스닥이 16,000에 육박해야 될 것 같아. 지금 14,000인데 16,000에 육박을 해야 코스피가 더 이전 같은 힘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상승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반기에. 왜 그러노 그러면
그 제일 큰 첫 번째 이유가 뭐가 하면, 이전까지 그 금리 인상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노 하면은, 그 뭐냐, 한 9월이나 이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만할 거야. 사실은 2월부터 그 말을 했었어요. 금리 인상은 그만할 거야. 올 하반기가 되면 금리는 인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지금 조금,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는 뭐 한두 번 더 하고 멈추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신호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 언제 인하할지 모르겠다. 미국 연준 의장 위원 중에 한 명은 내년에 뭐 언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라. 그러면 결국 현재 지점은 고금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고금리 상태를, 주식은 고금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 고금리 상태에서 현장이라는 거지. 실제로 미국의 그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대요. 옛날에 모기지 사태 날 때 금리가 거의 여기에 와 있었거든. 그거를 뚫고 그 과연 주택이 올라갈 수 있을까가 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에서 그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지점에 속한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라는 어떤 대세 상승들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 현재 지점에서 그 예측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금리가 인하가 되든지 뭐 금리 인하가 되는 스케줄은 대략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하는 문제 한 개. 그다음 두 번째,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들이 디폴트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디폴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라 뭐 흥다, 완다, 또 뭐 하나 있다라고 비오먹하는 데가 다 부도냈어요. 가들이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채권 이자를 안 갚는 거지. 제대로 안 갚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부도거든. 연기해가 갚든지 또는 그 안 갚아뿌는 게라니. 안 갚아뿌리. 안 갚으면 지금 그 물려있는 사람들 진짜 많다는 거거든. 그거 다 쓰레기 되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지금 커져가 있는 상황인데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진행이 되고는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일어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경기가 좋고 부동산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거리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주식도 아주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좋았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좋고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굉장히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는 좋게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보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하면, 유가는 주식에 굉장히 안 좋은 점을 유발해요. 고유가가 진행이 되면, 고유가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유가가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원유를 전면 다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그 유가가 높으면 경제 성장률이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갖고 다시 금리 인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돌고 도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세 가지 큰 이유로 우리나라 주식이 대세 상승을 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개가 되겠지. 주식이 어떤 지점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나는 몰라요. 큰 조정이 한번 들어버리거나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은 계속 상단부들이 제한되면서 이렇게 밋밋하게 끝없이 계속 갈 수도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식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이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더 위험하지. 실제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예측했다고. 원래 주식을 상반기에는 주식이 낮다가 하반기에 높아질까 이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그런 내용도 없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도 없다 이래 보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핵심 뭐가면 이 후에 주식들에서는 지금 더 좀 상반기보다는 장이 열악하다 그래 보고 있다는 거지. 열악하다. 주식 매매하기에 쉽지 않하다 이래봐. 오히려 테마주들 또 뭐 또 나오겠지. 뭐 AI든 뭐든 간에 잘 모르겠어요. 또 나올 게 있나 몰라. 또 뭐 갖다 붙이면 있겠지. 그런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대상승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다. 오히려 테마를 잘 연구를 하시가 잘 찾아다니는 게 안 맞겠어요. 턴 같은 경우는 테마를 잘 안 찾아다니는데 왜 안 찾아다니노까요? 그냥 반도체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궁핍스럽게 막 찾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후반기장에서는 오히려 각광받는 인기 좋은 테마주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장을 본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열악하다. 그래서 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략 중에서 인버스를 그동안 해지형으로만 계속 썼는데 인버스 매매를 좀 더 올릴까 매매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실제로 저는 요번에 만약에 장이 굉장히 고점 신호들이 들어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2800, 900을 간다 하면 인버스 올인을 해볼까 싶어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8월 15일 날 어제의 미국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하여 반도체의 날이었다. 그래서 터는 삼성전 많이 사놨죠. 내일부터 반도체와 AI의 뭐 테마든 우려든 간에 그런 장들이 예측되고 하반기 장을 찍기를 한다면 굳이 찍기를 한다면 상반기보다가는 상승의 여력들이 많이 없다. 또는 오히려 조정의 여력들이 더 많다. 현재 가격에서 조정이 들어오는지 더 높은 가격에서 조정이 들어오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상승의 모멘텀들 많이 부족해지는 상태다 그래 보입니다. 상반기보다. 상반기는 꿈이 많았지. 금리 인상 그만할 거야 뭐 이렇게 사이간에 주식 계속 올라가는 거라. 근데 주식 금리 인상은 지금 언제 그만할 거야를 잘 모르고 인하를 하는 것도 원래 말에 그만할 거야 했는데 뭐 언제 금리 인하가 되나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주식을 하기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승하면 현금 비중을 급격히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또 빠지면 사야지.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장은 그렇게 지금부터의 장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은 아닐 거다. 특정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괜찮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나스닥이 15,000 이상, 즉 6,000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건 좀 불가능하다. 요원하다고 보여.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2,900, 3,000을 가는 것도 요원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상반기, 지금까지 1월부터 8월까지와 대비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장들이 전쟁터로 치면 더 위험한 장이다 이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8월 15일 날 어제 미국장에 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의 상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장들이 하반기 장은 그래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찍기였습니다. 예, 참고합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 휴일 되시고 햇살 좋습니다. 뭐 놀러 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즐거운 날 대회 끝.